안녕하세요. 오늘 10단원 첫 번째 시간이네요.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입니다. 먼저 생각 열기 188쪽.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게 학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학교 밖에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단체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교실에서 학급에서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회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전체 학교 자체적으로도 학생 자치회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정치 참여가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SNS나 언론사에 글을 올리는 것도 또 정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요.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정치 과정 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정치 주체가 나와요. 어떤 정치 주체가 나오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세상 어때요? 세상 참 복잡하고 사람들 생각이 다양하죠? 이걸 뭐라고 해? 사회의 다원화라고 해요. 더군다나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도 확대되고 그러니까 개인이 그들의 생각을 더더욱 더 자연스럽게 표출하게 되겠죠. 드러내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생각과 가치와 이익을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도 많이 보게 되고 때로는 충돌과 갈등이 증가하고 이러한 현상이 점점 복잡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요즘의 세상의 모습이죠. 요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뭔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네요. 또 청소년 선거권 보장해달라, 선거 나이 낮춰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여기 요구하는 것에서 만족할까요? 그냥 끝날까요? 아니겠죠. 자신들의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정책이나 법으로 만들어져서 실제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기를 바라겠죠. 그게 실현되기를. 그 과정이 바로 정치 과정입니다. 자, 뭐냐 정치 과정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익을 표출해요. 드러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건 안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들이 의견을 표출을 하면 자, 여기저기 여러 의견이 나올 거잖아요. 그것을 좀 몇 가지로 모아 보는 거죠. 집약해서 정책으로 만든 다음에 실제 집행하고 그것이 잘 되는지 평가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정치 과정이라고 한다. 아마 이들도 그들이 원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게 바로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목표일 겁니다. 이것이죠. 이 과정, 정치 과정.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없다면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는 국가가 만들면 시민은 그냥 따르는 과정이었죠. 전혀 이 아래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가 없었단 말이야. 하지만 이러한 정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의 요구가 드러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또 다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이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하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도 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 과정요. 자,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치 과정은 첫 번째, 일단 생각을 드러냅니다. 여러 생각들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 생각들이 이러한 이익들이 하나로 몇 가지로 집약되게 됩니다. 모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 대다수가 정말 그거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론이라는 것은 사회 대다수의 생각을 여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아지게 하게끔 하는 단체의 정당이나 언론, 시민단체가 있다는데 이건 좀 뒤에서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론 형성가 이거 뭔가 바뀔 필요가 있겠는데 라고 해서 정책을 만듭니다. 정책은 국회와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요. 정책 만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집행해야 되겠죠. 집행은 정부만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집행하고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뭐 해야 되겠어요? 평가하죠. 이게 환류까지 해서 총 5단계를 거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고 있는 많은 정책들은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김영란법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실 이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기까지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치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공직자 조금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청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막 표출되는 거죠. 그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막 표출이 돼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겠어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모아봐야 되겠죠. 그게 이 집약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를 이렇게 여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모았으니까 이제 뭘로 만들어야 돼? 법률로 만들어요. 어디서? 국회에서 이렇게 법률을 만든 다음에 집행하는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정부, 구체적으로 집행한다고 했죠? 법률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직무 관련 3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5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정책을 마련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정부에서.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있는지, 그렇게 했더니,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농수산축산업계 이거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이게 평가합니다. 쭉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사실 김영란법도 처음에 제안해서 만들어지기까지 2년 반이 걸렸대요.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만들고 정책으로 만들어서 시행 집행하기까지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뭐였어요? 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 알아보자고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네 글자로 정치 주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공통점 하나. 이따가 다 차이점만 이야기할 거니까 공통점은 얘네들 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한단 말이야. 뭐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이익과 맞는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 어디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 우리의 이익을 반영한 정책 만들어 주세요라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이 모든 집단의 공통점만 알고 가시고요. 자, 첫 번째 시민입니다. 시민은 정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거나 투표로 참여할 수 있죠. 정치 과정에. 서명, 또 주민청원. 주민청원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의견을 제시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구청이나 또 시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또 민원 제기, 또 언론 투고, 신문에 글 써서 보낼 수도 있고요. 모임을 할 수도 있어요. 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고 SNS를 통해서 참여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또 여론을 형성하는데 우리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과정의 주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익 집단인데요. 이익 집단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든 집단이에요.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 그러니까 여기에 한 집단의 이익 집단에 가입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다 같이 이익을 보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다 같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똘똘 뭉쳐서 뭐를 보기를 계속 기대할까요? 이익을 보기를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게 계속 압력을 행사하겠죠. 그래서 이익 집단은 압력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변호사들의 모임, 의사들의 모임, 한의사들의 모임. 어때요?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 다 같이 이익을 보고 다 같이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이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지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때로는 지나치게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주장하자 보면 뭐와 충돌할 수 있다? 사회 전체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 이제 이익 집단이 되겠고요. 다음 시민단체는 그들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 사회 전체의 이익이니까 공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환경 문제라든가 남녀, 성차별 문제라든가 이러한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여론을 형성하고 또 국가 정책 과정에서 정치 과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까 그 과정 5단계 있죠? 잘 감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아까 공청회 같은 데 가서 의견을 말하고 이런 것이 바로 시민단체 역할이죠. 자,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차이점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사익추구, 얘는 공익추구. 자, 공통점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고 막 국회의원 선출하고 막 대표 뽑고 이런 거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당입니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 우리 정치인들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 그 정당, 무슨 당 나오죠.
자, 여러분이 많이 아는 당. 자,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예요. 나는 청년 실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무엇보다 청년 실업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어, 단체를 만들어. 그게 정당입니다. 자, 근데 정당은 그냥 모임 단체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지.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그들이 힘을 가져야 되잖아. 그게 바로 정치 권력이야. 어떻게 하면 힘이 생길까? 자기 정당에서 국회의원 많이 뽑히고 거기에 대통령까지 뽑히면 정당의 힘이 커지겠죠. 그래서 정당은 정치 권력, 정권을 획득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법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국민들 의견 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국민들 의견을 잘 민감하게 수렴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기관이 정책 집행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비판하고 지지하는 역할도 정당이 합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이익 집단은 그들 집단의 이익, 정당은 정권 획득. 자, 이익 집단은 집단에 관련 특수한 이익이지만 정당은 대통령도 뽑고 국회도 뽑으려면 사회 구성원에게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심이 있겠죠. 자, 정당은 잘 못하면 국민들이 다음에도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국회의원들 안 뽑아주잖아. 정치적인 책임이 있지만 이익 집단은 상관이 없죠. 공통점은 아까 정치 과정에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다라는 거. 다음에 언론입니다. 신문사, 방송사 생각하면 되겠죠. 언론은요, 신문사, 방송사 뭐 이런 그 단체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 해설도 제공하고 의견도 제시해서 사람들이 이렇구나라고 대다수의 의견을 만들죠.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바로 언론입니다. 자, 당연히 언론은 정치 과정에서 아까 이익 표출 단계라든가 이익 집약 단계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단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정치 과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도 한다. 다음에 마지막 국가기관입니다. 공식적인 정치 주체. 이 공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비공식적이란 얘기예요. 공식적인 것은 법에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이 국가기관 세 개로 나뉘는데 이 세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정치 과정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명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우리 민주주의 그 발전 과정 할 때 했어요. 그러면서 권력 분립, 민주주의 발전 원리 할 때 권력 분립에서 국가 권력을 세 개로 나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이야기했었죠. 바로 입법부가 국회죠. 법률을 만들고 제정을 만드는 거. 잘못됐으면 고치는 거 개정이에요. 이걸 하는 것이 국회, 입법부고요. 법 만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시행해야 되겠죠. 이게 행정부, 여기죠. 정부, 정부청사 뭐 이런 거. 법원은요. 정치 관련 분쟁이 있을 때 판단하고 재판하는 곳이 바로 법원이죠. 이렇게 해서 국가기관까지 정치 주체 받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교과서 190쪽에 지식톡에 보면 잊혀질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 한때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지금 구글 계정하고 개인 SNS 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 죽는 다음에 이 글들 다 어떻게 될까? 난 이거 그냥 다 삭제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내 계정에 있는 건 삭제할 수 있지만 이게 날라지고 많이 복제되면 그건 내 선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내 이름으로 검색된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그런데 또 일부 사람들은 범죄자라든가 그다음에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자기 잘못한 거 이거 지우는 수단으로 쓰는 거야. 쓸 것 같아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지워지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합니다. 라고 의견이 서로 대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어떤 정치 주체가 있었습니다. 여기 어떤 정치 주체가 있나요? 일단 지워달라고 하는 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관련해서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가 있고요. 아까 시민단체가 요구를 했었죠. 이렇게 다양한 정치 과정에 정치 주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콕콕 내용 확인을 통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이
표출하는 이해관계를 모아서 공공정책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 오늘 계속 했던 거죠. 뭐라고 그랬다? 정치과정. 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 같이 손해보고 같이 이익 봅니다. 자,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수련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 뭐라고 했어요? 이익집단이라고 했죠. 압력단체라고도 해요. 정치과정에 압력을 행사해서요. 자, 그 다음 OX예요. 정책은 집행 후에도 국민의 평가를 받는 과정을 통해 수행되기도 한다. 맞나요? 맞죠. 그게 무슨 과정이었어요? 평가해서 마지막에 완료하는 과정이었죠. 자,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하는 것이다? 아니죠. 자, 뭐 언론 투구하는 것도 있고 집단에 참여하고 집회도 있었죠. 자, 민주사회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주체는 국회, 정부, 법원? 국가기관이고 공식적인 정치 과정의 주체라고 했죠. 이것만 있었나요? 오늘 엄청 많이 했죠? 뭐 언론이라든가 이익집단이라든가 시민단체, 정당까지 했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잘 아시면 뉴스 볼 때도 오늘 배웠던 내용인데 라고 익숙하게 또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